자, 이번 시간 등기기간하고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기간은 뭐 등기사무 처리하는 그와 같은 이제 행정기관이 등기기간이고, 등기기간은 원칙은 이제 관할지방법원 또는 관할 지원이 등기사무와 관련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와 같은 이제 등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할지방법원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등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방법원이나 지원, 관할로 해서 이제 등기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등기소와 관련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간 개선 나인데, 등기간은 등기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와 관련해서 나 있고, 뭐 등기부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뭐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등기부는 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 즉 등기 용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등기부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와 관련해서는 즉 등기록은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등기부와 관련해서는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냐 그 내용인데, 등기부하고 부속서류입니다. 등기부하고 이제 부속서류면 좀 이따 볼 뭐 신탁원부, 그 다음 도면, 그 다음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 매매 목록.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등기부하고 이제 부속서류인데, 여기 이제 신탁원부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은 등기부의 이제 일부로입니다. 그래서 등기부하고 부속서류는 천재 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때만 외부로 반출하는 것 이게 가능하고, 그 밖에 이제 사유는 법원에 이제 명령 등이 있다 하더라도 반출이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서하고 부속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신청서하고 뭐 부속서류면 뭐 위임장이라든지 각종 이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도 등기소 밖으로 이제 반출이 가능하고, 법원의 명령이나 뭐 또는 뭐 영장이 있게 되면 각각 반출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출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신탁원부 등이 다 기능이 있는데,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이제 공동담보 목록 또는 뭐 공동전세 목록, 그리고 매매 목록, 그래서 신도, 매,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와 관련해서 등기부에 일부로 보존되어 있고, 등기부에 이제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보존과 관련해서는 등기부하고 마찬가지로 영구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제 보시면 이제 영구 보존에서 나있는데, 영구 보존이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그리고 공동 전세 목록, 그리고 도면, 그리고 이제 뭐 매매 목록에서 나있는데, 여기 나있는 이제 네 가지는 성격 등기부 일부를 보고 보존도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이제 5년 보존하는 거하고, 그다음 이제 장부 보존 기간에서 나있죠. 등기부 위에 이제 장부 10년, 5년,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보존인데, 영구 보존하는 것만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하시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객관식 시험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편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 기록해서 나있는데 일단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편성은 표제부하고 갑부하고 얼부 세 개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저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소재, 직원, 그리고 토지인 경우에는 이제 지목, 그리고 건물에 있다면 건물의 이제 구조, 그다음 이제 면적, 그리고 뭐 건물과 관련해서 용도 이런 부분이 각각 해당되는 부동산 표시로 해서 등기가 되고, 그다음 이제 갑구와 관련해서는 권리관계, 갑과 월급 이제 권리관계인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이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 각종 관련된 등기도 갑구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얼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구는 소유권 외에 걸리니까 주로 지향물권,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 그리고 임차권 이런 걸리는 얼구에 이제 각각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지 등기와 관련 등기로 구성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문 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구문 건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구문 건물이 있다. 그 구문 건물은 앞에 나 있는 건물 등기부하고 좀 다른 점은 표제부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구문 건물, 전유분에 대한 표제부하고 그다음 갑구, 얼구, 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문 건물은 구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그 토지가 이제 대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이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이 토지에 관한 권리인데 이 부분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게 이제 대목표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제 표시,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의 소재, 직원, 지목, 면적, 이게 등기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게 이제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권의 이제 목적,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런 부분이 전유부분 표제부에 각각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문 건물 등기와 관련해서 일단 특이한 것, 토지에 관한 권리, 즉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될 때는 대지권이다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가 되고, 그다음 이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이제 종류하고 대지권 비율, 이게 이제 대지권의 표시인데 이거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각각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하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와 관련해서 손상하고 복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하고 부속서류와 관련해서 손상 또는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이때 이제 대본장은 복구나 손상한 이제 피난 관련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부 열람하고 증명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열람이라는 건 그냥 확인하는 거고, 누명 확인하는 거고, 증명은 관련된 사항을 등기소에서 일정한 이제 증명 관계가 있다. 이걸 확인해서 이제 발급해 주는 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기록, 등기 기록 자체는 누구든지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급과 관련해서도
발급받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속 서류는 주로 신청서라든지 이와 관련된 서류가 부속 서류입니다. 부속 서류와 관련해서는 열람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해관계 있는 분에 대해서만 각각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 서류와 관련해서는 정명과 관련해서 발급 이게 의미상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열람하고 정명과 관련 나인데 등기 기록 자체는 열람이나 이제 정명 제한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부속 서류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해관계인도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각각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람이나 정명 발급과 관련해서는 등기소 관할에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 어디에 있는 등기소라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록에 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사용할 것 같은 게 필요가 없다. 그럼 이때는 각각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쇄된 등기 기록도 원칙은 영구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신청해서 하는 것, 이때 이제 신청은 원칙은 등기 당사자, 등기 관리자하고 등기부자의 공동 신청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이제 법률에 의해서 특별 규정이 있으면 별도 규정이 있으면 등기 관리자, 등기부자 중 단독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촉탁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촉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관공서가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신청을 할 때 이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률적으로 촉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는 신청주에 대한 예외로 등기관이 법률에서 규정이 있으면 직권에 의해서 등기하는 것, 자 이게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등기관에게 등기와 관련해서 명령 내릴 것, 등기 실행이라든지 등기 말소 등과 관련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 원칙은 신청주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관공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신청할 때는 절차상으로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관계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우선 신청주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이제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단독 신청에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법원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청이라고 할 때는 공동 신청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동 신청주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동 신청주의라는 건 등기를 함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등기 관리자하고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불이익을 보는 등기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관리자라는 건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등기기록상 이익을 보는 사람, 이익을 보거나 또는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리해지면 이때 이제 등기 관리자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관리자는 대상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보거나 또는 불리해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등기 의무자다. 그리고
등기관리자하고 등기부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등기 신청에 진정성이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은 등기관리자하고 등기부자가 공동 신청한다. 특히 등기의무자의 이제 신청이 있다는 건 등기 신청에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리자는 매수인이 등기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설정이다 해서 나있는데 저당권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상권자나 저당권자, 즉 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등기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설정자는 주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분이 이제 제한받기 때문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자, 여러분 뭐 교재에는 신탁 등기가 나있는데 신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등기관리자가 되고 그다음 위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한매특약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매특약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기가 한매특약 등기다.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해서는 한매특약 등기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등기관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동신청과 관련해서 등기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잘 구분하시고 등기 유형에 따라서 등기관리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되냐 각각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단독 신청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독으로 이제 신청하는 건 성격상 아니면 이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이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규정이 있을 때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시득한 소유권과 관련해서 처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가 말소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자, 이런 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성격상 공동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상속 등기는 피상속인은 이미 타나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관리자나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이제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소송에서 승소한, 즉 소송에서 이긴 사람만 할 수가 있고, 소송에서 이제 등기관리자가 소송 제기해서 승소했거나 등기 의무자가 각각 승소를 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각각 소송에서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각각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판결에서 할 때는 성격상 상대방, 다른 뭐 패소한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성격상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이제 분할이 됐거나 또는 합병이 됐다. 그럼 일단 토지의 표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때 이제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영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명의인의 이제 표시는 등기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등기 명의, 즉 등기 권리자의 표시와 관련해서 등기가 되는 사항이고, 성명이나 주소나 이게 변경 등이 됐다. 그럼 이때는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사를 갔다, 이사 가게 되면 이제 주소지가 이제 달라지니까 이때는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고,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은 각각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성격상 단독 신청하는 경우, 그 같은 경우고, 그 밖에 기타 규정에 의한 단독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망으로 인해서 권리 소멸하고 말소 등기가 있다든지, 그다음 이제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과 말소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소재 불명에 따른 말소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제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도 원래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과 관련해서 저당권자가 지금 이제 소재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공동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소재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법원에다 신청해서 공시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판결이 채권 판결이고, 이와 같은 채권 판결이 있게 되면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말소 등기의 권리자, 즉 저당권 설정자 및 저당권 설정자가 말소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말소 등기 권리자가 채권 판결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와 관련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원래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다. 또는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에 이제 응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해당이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원칙은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쭉 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나 있는 내용 이 부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촉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적으로 관공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자, 이와 같은 이제 관공서가 법원에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을 할 때 이때 이제 절차를 관공서의 촉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촉탁도 성격은 신청이지만 신청 자체를 관공서가 이제 할 때는 그 절차를 따로 이제 촉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경매 공매 관련해서 법원에 등기를 이제 신청할 때 이때가 등기 촉탁을 하는 그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이전 등기다,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다,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의 이제 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등기는 주로 이제 주체가 등기를 이제 신청한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절차를 촉탁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거나 또는 등기관이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직권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직권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관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거나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직권에 의한 등기와 관련해서도 일단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이 된 경우,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표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기관이 착오나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이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정등기는 원래 원시적 착오 등에 의해서 불이치할 때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고, 등기관의 착오 등에 의해서 빠진 분이 있다.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나 있는 이제 각종 이제 등기가 나 있는데, 그게 나 있는 각종 등기는 일단 법률에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다. 자, 그다음 이제 명령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 등기관에게 해당되는 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등기 실행이나 또는 이제 등기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말소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명령이 있게 되면 그 명령에 의해서 등기관이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등기를 하면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관의 처분이나 또는 등기관의 이제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이의신청된 내용이 받아들이시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관에게 관련된 등기 실행을 해라 또는 말소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경우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게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방법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등기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옛날식으로 이해하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 신청서를 지금은 신청 정보. 그 신청서에 등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 그걸 서면에 의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접항부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신청 정보, 즉 신청서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 즉 등기 신청서 하나를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일괄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값소유고
갑 소유 토지 위에 주택. 주택이니까 건물이죠. 그러니까 주택도 지금 갑의 소유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즉 매수인한테 지금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등기부 따로따로 이제 구성되기 때문에 신청서 원래는 두 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 당사자가 같고, 그리고 등기 원인이 또 매매 계약이고, 그 등기 유형이 소유권 이전 등기, 즉 같은 유형입니다. 그럼 이때는 신청서 하나 가지고 주택하고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같은 등기소 관할 되어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해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이제 등기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상으로 사람에 해당이 돼야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면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 자, 법률상은 이제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수하게 법인이 아닌 사람. 법인이 아니라는 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주로 이제 종중이라든지 교회, 이와 같은 이제 단체는 원래 사단으로서의 이제 실체, 즉 단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은 법인으로는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과 관련해서 각각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 즉 권리자로서 등기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미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종종, 또 교회 등의 명의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명의로 등기 명의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은 자, 누가 하냐, 그 내용인데, 신청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종중이나 교회는 일단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고 단지 등기 명의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제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 즉 종중이나 교회 명의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단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하고, 자,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제3자 입장에서 등기를 신청을 할 때 여기 이제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살아있을 때 을하고
매매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 체결된 이후 갑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사망했다. 뭐 이때는 상속인 명이 있으면 상속인 명의로 상속권 등기를 하고 거래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 명의는 간 명의에서 얼 명의로 이전하는데 신청을 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병은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 이 두 가지는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